네,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8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87일차입니다. 네, 237페이지예요. 퓨처 셀프, 네, 퓨처 셀프 237페이지, 밑에서, 어, 제가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 보면. 일곱 번째 줄 밑에서, 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덜 중요한 목표가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목표가 기존의 습관과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한다.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주로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일상생활에 그냥 다 하는데 시간을 쏟아요. 그쵸?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놨다면 아마 주변에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나는 no라고 말할 일에 현재의 내가 yes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에,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행동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매 순간 우리는 진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선택해야 한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작가인 나는 매일 매 순간 책을 쓸지 다른 일을 할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거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떻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마음 챙김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쳤거나 응급 상황이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한다. 이때는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다. 하지만 게이먼처럼 가야 할 산이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면 가야 할 길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해야만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인지, 어떤 게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는 상태가 아니다. 완벽함은 더는 제거할 게 없는 상태다. 근데 사실 완벽한 건 세상에 없어요. 완벽하다는 거는 신만이 완벽한 거지, 인간들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즐길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산이 정상이 목표가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목표가 정확하죠.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될지, 몇 시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해서 숙소는 정하고, 식사는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데, 목표가 정확할 때,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no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혹시 길을 잃고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신속하게 목표에 다시 전념하라. 내가 전념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뭐야? 다시 내가 목표에 전념하고 있고 내 목표가 이건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예.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 앙트안 드 생떼쥐베리는 이렇게 말했다.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매일 매 순간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행동은 무엇에 진심으로 전념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되는 기본 단계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목표를 막 집중해서 전념을 해봤는데 덜 중요한 목표가 그닥 진짜 몰입이 돼 있잖아요. 진짜 몰입이 돼 있으면 그것만 보이지 다른 덜 중요한 게 안 보여요. 정말 몰입이 되면 그것만 보여요. 안 보여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던 비웃던 뭐 하던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직은 정말 내가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왜 목표를 정했나?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가?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는가? 왜 정하지 않는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을 때 목표는 못 정하거든요. 못 정해요. 그럼 주변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완전 몰입할 수 있을 때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단계 세 번째,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라.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라. 그렇죠? 또 241페이지. 또 호킨스 박사님 말씀이 딱 있어요. 그죠? 네, 데이비스 호킨스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고안했다. 이 지도는 수치, 공포, 분노 등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 수용, 사랑, 깨달음 등 높은 수준의 감정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있는 상위 수준의 감정을 더 잘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반대로 하위 수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면 삶은 마찰, 저항, 고통이 가득할 것이다.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알미라는 거는 내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어, 목표에 목표에 목표하고 상관없는 덜 중요한 목표에 집중을 한다 그랬는데 진짜 몰입을 하면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해보면 알미 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계속했고 지금도 이해하면서 그래, 어떻게 내려놔야 되지? 엄마를 탁 내려놔야 되나? 탁 어떻게 내려놓지? 하면서 처음엔 생각을 해요. 탁, 탁 어떻게 내려놓지? 엄마를 내려놓지 않으면 엄마를 내려놓은 사람은 아직 선생님밖에 없어요. 엄마를 원망하고 아직 신념을 계속 찾아야 되는 분들도 많고 신념을 근원적인 건 찾았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해한 거로 탁 놔야지 탁 놔야지 말로만 탁 놔야지 어떻게 놓지? 어제도 선생님 놓아버리면 돼 라고 설명을 또 막 하시는데 놓아버리면 돼. 놓아버리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낌으로 탁 놓아버리는 느낌이 탁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엄마를 탁 놓는 것까지는 안 한 거잖아요.
안 했는데 그 느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탁 놓는 게 뭔지. 안 놓고 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놓는 것도 안 놓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어떻게 놓지? 놓는 거.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쟁심도 없고 타인들한테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는 배려받고 싶은데 타인들한테 배려를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배려 안 했다고 엉뚱한 데서 이제 그런 걸 느껴지면은 또 그렇고 해서 배려하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하게 배려하고 뭔가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에너지가 배려한다는 건 내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배려하는 것보다, 저 사람, 얄미워서 나는 저 사람 안 쳐다볼 거야. 하기 싫어. 막 이래버리면은 또, 그게 내 의식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애착님 나가셨나 모르겠어요. 그쵸? 애착. 닉네임이 애착이더라고요. 다음에 설명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일찍 들어오셔야 설명할 수가 있어요. 4시쯤 들어오셔야 얘기 팩 하면서 계속 수달 떨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의식 수준이 호키즈 박사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거를 이분도 읽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진짜 의식이, 감정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높은 수준에 있을 때, 내 의식이 지금 낮은 수준에 있나? 높은 수준에 있나? 각성해야 되죠. 근데 각성해야 돼요. 내가 낮은 수준에 있으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성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푹 빠져버리면 또 거기에 그냥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도 또 막 있죠. 즐기죠. 예.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게 처음에는 즐긴다 이게 기분 나빴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 봐 하면서 계속 습관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삶의 마찰과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의 감정은 저항, 고통이 가득하고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발전한 과정이다. 간단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해서 내가 이거를 고통스럽다라는 걸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찾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호킨스 박사님의 이 이론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선생님을. 근데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놓을 게 굉장히 많아요. 계속 놓아야 돼요. 예. 놓지 않으면 계속 꽉 집어서 발전이 없어요.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러니까 이거 놓으면 또 놓을 게 또 생기고, 놓을 게 또 생기고, 계속 놓을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뭐. 이해하고, 그럼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아요. 저도 자존심에 딱 걸릴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필요한 거야. 그래. 또 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계속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에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놓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놓는 게 선생님은 전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만나자마자 딱 2, 3분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엄마를 놓은 분이 아직 우리는 16년 되셨죠.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신 지. 제가 15년 차 듣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15년 됐는데도 아직 못 놓고 있어요. 전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안 하고 가다 보면 안 했기 때문에 놓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랬는데 더 근원적인 엄마를 놓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를 놓으면 세상에 다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마를 낳아야죠.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을 관통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완전히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열망은 열정과 또 달라요. 열정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열망은 계속 막 끊임없이 있죠. 예, 그 깨달음의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그 마음, 그러다가 알매 상태로 간다는 거죠. 알매 상태. 평화로움을 아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평화로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눈을 설명하는 거는, 그죠? 그 이론일 뿐인 거예요. 눈 오는 날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 봤을 때, 눈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알미라는 거는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알을 경험하신 분의 강의를 듣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들어보면 어때요? 알미? 아, 진짜 저 단계를 가셨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론으로 설명하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더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 진짜 단어가 많이 쓰이진 않아도 알미라는 거를 느껴지는 거.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기 위한 호키스 박사님의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또 언급을 해 주셨네요. 너무 또 감사하게도. 그죠? 음.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아까 닉네임이 애착님도 들어오셨는데, 그죠? 건강하지 않은 것에 애착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은 거.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건강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저는 아직 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제 저 나무를 보고 나무에 있는 그린 색깔들, 그 나무 색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응집이 돼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해가 갈라 하는데 아직 이해가 딱 가지는 않아요. 없는 게 저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은 해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네. 이런 깨달음에 대한 경험해보고 싶은 열망. 그래서 열망이 있으면 알무로 간다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필요는 결핍을 암시한다고. 심한 결핍.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거는 뭐예요? 잠재의식에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는 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부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있는데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그냥 뭔가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은 많이 엄청나게 이제 놓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필요한 거는.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중독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열망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것보다 열망하는 게 정신 상태는 더 건강하다라는 거야. 깨달음에 대한 게 깨달음이 나는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깨닫지 못할까 봐 거기에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뭐 필요하다고 막 느껴지는 거고 그냥 열망하는 건 내가 끊임없이 그곳을 가기 위한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쪽을 향해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이 필요보다는 더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은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그냥 뭐 부자가 될 것은 알고 있고, 근데 부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알의 차이, 그렇죠. 내가 믿고 그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인생은 수용,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하고 평화로운 단계. 그죠? 감사. 모든 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모습을 딱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 전에 내가 이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어떤 그냥 작은 어떤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 느끼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아, 전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에서는 아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그랬나 보다. 전에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나 보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 하면서 그냥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단계가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알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와 감사하는 것. 감사하게 되죠. 나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더 미세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의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씨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너무 좋죠? 믿음이란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란 이미 받았음을 알고 이미 내가 받았다. 이미 다 있다. 나는 다 있다. 내가 원하는 직급도 다 되어 간다.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나는 뭐 팀밀리트다. 그쵸? 그걸 알고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나? 나는 팀엘리트가 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미 부자라는 걸 알고 부자다운 행동을 하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분에 의해서 자꾸 막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거는 그 했다, 안 했다.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믿는다면, 된 것을 믿는다면, 그냥 밀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라방을 하면서 라방에서 바이크를 계속 타거든요. 바이크를 타면서 바이크가 나갈 거라는 거를 제가 믿어요. 바이크가 나갈 거, 언젠가는 나갈 거야. 그냥 믿어요. 이거 바이크 타는 거야. 근데, 한 대도 안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타고 싶겠어요, 새벽에. 안 타고 싶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믿고 있으면, 근데 안 믿으면서 붙어 있어. 그쵸? 끈을 잡고 있어. 안 믿으면서. 시간만 질질. 그럼 100년이 넘어도 200년이 돼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안 믿지? 왜 안 믿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한번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꾸 틱톡 이거 뭐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꺼져요. 꺼졌다가 다시 진행되고 꺼졌다 다시 진행되고 그러니까 나갔다 또 다시들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꺼졌는데 오늘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 왜 자꾸 꺼지는지. 예. 또 막 들어오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사랑받고 있는 존재, 신의 사랑을 신의 사랑으로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이 신의 사랑이라는 거를 또 알고 있는지, 그죠? 자꾸 신의 사랑보다는 에고의 사랑을 갈구하고 엄마의 사랑, 남편의 사랑, 그죠? 남편의 주의, 엄마의 주의, 엄마의 주의가 빠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집착하듯이 하고 있는 에고의 삶이 있는 거야. 신의 사랑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느냐, 믿음이란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영화 배우, 어,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라고 말했다.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내려놔야 돼요. 간절하다는 거는 벌써
내가 생각했어. 부자가 나는 되고 싶어, 되고 싶어는 부자가 나한테 있는데 이미 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되었다는 걸 모르고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헤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안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찾아 내면을 한번 보시는 그런 또 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내 감정, 내 느낌들 계속 보고, 네, 한번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적는 게 되게 좋아요. 생각하는 거는 생각 속에서 머물러서 그 속에서 막 헤매요. 근데 적어보면 생각이 정리가 돼서 왜 화가 났지? 왜 그렇지? 왜? 무엇 때문에 그렇지? 왜가 3번에서 밑으로 5번을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지. 밖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 생각에서. 그러면 훨씬 적어보면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오늘도 내면을 보는 그런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